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약 13%가량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멤버분들께 혹은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세진중공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가 어닝 쇼크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투자가 꺾이는 것을 보고 약간의 수익을 내면서 매도를 한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세진중공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저는 지금 같은 세진중공업의 급락을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진중공업이 이번에 어마어마한 쇼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이런 쇼크를, 이런 어닝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진중공업을 좋게 보는 이유, 성장성에 대한 그런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고 이런 성장성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실적은 예상치가 924억이었는데 매출액이 740억밖에 안 나왔어요. 역시나 어닝 쇼크가 나왔던 것이고 영업이익이 더 컸죠. 예상치가 90억이 넘었었는데 영업이익은 6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감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레 어닝 쇼크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의 어닝 쇼크는 꽤나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다시금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좀 핵심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진중공업은 이제 배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배 안에서 선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기숙사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리고 LPG 탱크라던가 암모니아선 탱크 혹은 탱커선에 들어가는 탱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크하우스, 이 선원들의 기숙사라고 할 수 있는 데크하우스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탱크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고, 뭐 압도적인 한국 1위 기업이에요. 압도적인 한국 1위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사무중공업 이쪽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데카하우스와 탱크가 세진중공업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탱커선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막 인도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슬슬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다려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세진중공업도 대부분의 그런 실적과 영업이익이 높은 쪽이 이제 LPG 탱크라던가 암모니아 탱크, 이산화탄소 탱크 이런 탱크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부터는 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쇼크가 났다고 한지언정 앞으로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냐 한다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수주 잔고가 가면 갈수록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의 수주 잔고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수주 잔고가 약 5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때 수주 잔고가 3배 이상 늘었어요. 1635억 원.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곧바로 실적으로 찍히는 선박 기자재 기업이다 보니까 최소 내년부터, 그리고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는 실적의 급격한 성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내년에 3분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520억인데 지금 보시면 분기별로 보시면 작년 4분기 실적이 꽤나 잘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자, 수장고 이상의 매출이 나왔던 것이고 꾸준하게 분기별 성장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연간 실적으로 보더라도 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조는 사실상 거의 정해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기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탱커선이 이제서야 막 인도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데카하우스로만 냈다면은 이제는 탱크 쪽도 완연하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LPG, LNG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런 식의 새로운 제품까지 붙고 있기 때문에 이 세진중공업에서 만드는 탱크가 꽤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데크하우스보다 이 탱커 쪽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혜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연스레 영업이익률이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저번 2분기 IR 발표 때 세진중공업이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올해 기준으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매출액은 4,100억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거의 단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3분기가 최소 이 정도는 나왔어야 돼요. 이 정도는 나왔어야지만 올해 매출액인 4,100억 이상, 영업이익률인 10% 이상 달성할 수 있었는데 택도 없죠. 네, 택도 없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94억인데 실질 영업이익이 6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때는
한 300억 가까운, 3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야지만 10%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매출액도 2천억을 훌쩍 뛰어넘는 매출액을 달성해야지만 4,1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세진중공업의 IR 발표를 꽤나 신뢰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 전에도 이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세진중공업이 뭐 일부러 뭐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혹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뭐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발표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은 언제나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세진중공업의 탱크 쪽도 이제 점유율 놀리고 있다 하면은 실제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때쯤에는 탱크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고요. 동방성기 1승 좋아지고 있다. 특히 동방성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으로 10억, 20억, 30억 이상 낼 수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렇게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방향성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죠. 세진중공업에서 동방성기 인수하면서 동방성기가 흑자 전환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방향성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 영업이익률 10% 이상, 세진중공업은 내년부터는 20% 이상 나올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10%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올해 기준의 실적보다도 내년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대미포와 더불어서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인 만큼, 탱커선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이쪽을 좀 보고 있다면 탑픽으로 HD 현대미포 혹은 세진중공업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현재로서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세진중공업은 최근에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 실현을 낸 기업입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다만 한 달에 1,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을 다시 한 번 더 잡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지지라인이 확고해진다거나 혹은 변곡점이 발생할 때에는 빠르게 매수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데카워스는 지금까지 현대 쪽으로만 물량을 줬다면 이제는 하나 물량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탱크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잘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내후년으로 갈수록 2배 이상의 물량이 뛴다는 점에서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기준이 생긴다는 것이고, 특히 수주 물량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3배가량 뛰었습니다. 따라서 실적도 최소 3배 정도는 뛰어야지가 정상이에요. 그런 것들 봤을 때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 압도적인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는 것이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조주 비중이 꽤나 달라지고 있어요. 원래는 이 윤종국 아들이 윤지원이에요. 그런데 윤지원 쪽과 윤종국 쪽이 거의 지분율이 거의 비슷비슷했었는데, 이제는 윤종국이 11%, 그 아들인 CEO가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취임했죠. 44% 정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지분 승계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점이 세진중공업의 주가를 누를 이유가 전혀 사라지고 있다, 전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까지 뭐 이후에 어떻게 되었었든 어닝 쇼크라던가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성장성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조선기자재 기업들, 조선사들이 최근 들어서 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지, 그 전에는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진중공업은 그 전에도 이미 2019년, 2020년 그 전에도 꾸준하게 흑자를 내왔었던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면 또 주가의 상승도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크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싹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 승계가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주 환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해상풍력 부유식 쪽으로 진출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해상풍력 부유식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을 때 당시가 주가가 역시나 급등을 했었죠.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내년부터 한국은 해상풍력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집니다. 확고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 정도도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3분기는 비록 어닝 쇼크를 내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 저는 기회를 삼고 있는 것들이 압도적인 수주잔고, 이에 따라서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더불어서 가장 큰 영업이익을 주는 그런 탱크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면서 물량이 최소 2배 이상이 증가한다는 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세진중공업에서 20% 가까이, 20% 가까이를 발표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최소 10%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현재 시총 대비 보시면 현재 그런 주가가 딱히 고평가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시총이 3,700억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나아간다면 지금의 주가의 쇼크와 어닝의 쇼크가 꽤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진중공업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조선주 아저씨답게 조선 핵심 기자재로서 세진중공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과 실적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고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고 올바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홀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승 사단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